안녕하세요. 이야기 한자 14번째 시간 해와 달에 관한 한자를 공부하겠습니다. 보이는 것은 갑골 문자예요. 이것은 거북이 등껍데기에 쓰여진 갑골 문자인데 점을 친 다음에 그 점친 내용을 이 갑골문을 여기다가 썼다 그랬죠. 거북이 등껍데기에다가. 자, 왜 점을 쳤냐면 밤에 저녁석이죠. 밤에 전복자 점을 쳤는데요. 거북이 등껍데기에다가 뭐랄까 새 젓가락에다 불을 달궈요. 그래서 구멍을 뚫습니다. 치치치치 소리가 나고 구멍이 뚫리겠죠. 이렇게 갈라져요. 금이 갈라지면 이 금을 보고 내일 일이 잘 될 것 같으면 밖에 나가서 일을 한대요. 그래서 저녁에 점을 쳐 보아서 이 일이 잘 될 것 같으면 밖에 나가서 일을 한다. 그래서 외자입니다. 달과 점괘 모습을 그렸으며 점을 쳐보고 일이 잘 될 것 같으면 밖에 나가 일을 본다는 뜻입니다. 박외가 들어가는 한자어는요. 외출, 실외, 내외, 외박이 있고요. 내외, 안과 밖, 그러니까 서로 반대자죠. 외출, 밖으로 나가고요. 실외는 그 실내, 방 밖으로 나간 것을 실외라 그러고요. 묵을 박자, 밖에서 묵는 것을 외박이라고 합니다. 밤에 캄캄하죠? 날이 저물었어요. 이제 해가 땅 아래로 내려가 버린 거예요. 지구가 이제 도니까. 자, 저물모자 참 재밌는 글자예요. 이게 여기 윗부분 이게요. 풀로 덮어서 숨기다, 보이지 않게 하다. 이게 바로 옵슬막자예요. 옵슬막에다가 해이를 합친 거예요. 옵슬막하고 해이라고 더해서 이 저물 모자가 된 거예요. 무덤묘도 참 재밌어요. 옵슬막이죠. 옵슬막에다가 혹토가 있어요. 시신을 죽은 시체를 땅에다가 묻을 때 흙으로 이렇게 덮으죠. 그 위에다가 또 풀로 또 덮어요. 그래서 없는 것처럼 만든 거예요. 다른 짐승들이 와서 그 무덤 속에 있는 시체를 뜯어먹으면 안 되니까 흙과 풀로 덮어서 봉분을 만든 것이 바로 무덤입니다. 세포막은 이게 살로 되어 있죠. 살로. 이 막자가 들어가고요. 엽슬막은 소리를 나타내고 다롤이 뜻을 나타냅니다. 아하. 쓸쓸할 막, 적막할 막은요. 집면이죠. 집에 혼자 있으면 쓸쓸해요. 번뜰모는 모범이 된다 할 때 범모도 돼요. 모범할 때. 사막막은 물이 없어. 물이 없으면 사막이겠죠. 눈 흐릴 막, 이게는 눈목자죠. 눈이 뭔가가 막막하게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앞길이 막막하다. 앞이 안 보인다. 막막하다. 앞으로 어떻게 살지 걱정이다 할 때 막막하다 쓰고요. 장막막자도 재미있어요. 밑에가 수건건이에요. 천막이라는 뜻이죠. 연극을 보러 가면 제1막, 제2막, 제3막 할 때 1막과 2막 사이에 커튼을 치고 그 뒤에서 무대를 설치하잖아요. 근데 커튼을 딱 치면서 안에 것을 못 보게 막을 때 그때 그 장막막인데요. 이게 옵슬막하고 수건건을 더해서 장막막이 된 거죠. 꾀할모는 뭔 일을 도모한다. 모략 그럴 때 쓰는 한자입니다. 아하. 다음 저물모가 들어가는 한자어는요. 아침조, 석삼, 저물모, 넉사에서 조삼모사가 있는데요. 이 조삼모사 고사성어 이야기가 참 재밌어요. 옛날 중국에 저공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저공은 원숭이를 사랑해서 자기 먹을 것도 아껴서 원숭이랑 서로 나눠 먹었는데 아마 먹을 것이 부족했나 봐요. 그래서 원숭이를 하도 사랑하니까 원숭이하고 서로 이렇게 뜻도 잘 통했대요. 아침에 밤을 3개 주고 저녁에 4개 주겠다 그랬더니 원숭이들이 막 싫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아침에 4개 주고 저녁에 3개 줄게 그랬더니 원숭이들이 다 좋아했어요. 똑같죠?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 7개. 아침에 4개 주고 저녁에 3개 줘도 7개. 똑같은 건데 원숭이들이 어리석기 때문에 아침에 4개 주고 저녁에 3개 준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얕은 깨로 누군가를 속이는 것을 보고 조삼모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저물모 봄춘, 모춘, 저물모 여름하, 모하, 저물모 가을추, 모추. 다 늦은 봄, 늦은 여름, 늦은 가을을 의미하겠죠.
자, 보이는 것은 이름표지요. 이름표. 여러분 어떤 회의를 가거나 아니면 신입생들은 꼭 이름표를 달죠. 상대방이 내 이름 모를 때 내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이름표를 답니다. 자, 아주 옛날에는요, 너무 캄캄했어요. 밤이 되면 캄캄해서 그 사람을 알아볼 수가 없었어요. 요즘이야, 형광등도 있고, 가로등도 있고, 어디 가나 화나지만요. 그래서 저녁에 달이 뜰 때, 저녁에, 캄캄해서 사람의 얼굴이 보이지 않아요. 그랬을 때, 누구야, 개똥아, 소똥아, 이라고 이름을 불러요. 그럼 그 사람이, 나 여기 있어. 대답할 때 그 목소리로 구별을 해요. 그래서 밤에는 이름을 불러서 그 사람을 확인한다. 그래서 저녁 서가고 입구를 합쳐서 이름명이 되었어요. 오. 자, 이름명이 들어간 한자어는요. 성명, 명찰, 호명, 별명이 있는데요. 호명은 이름을 부르다라는 거고요. 명찰할 때 찰은 패찰이고요. 별명은 자기 이름 말고 이름 외에 다르게 부르는 이름을 별명이라고 그러죠. 자, 지금 밤이에요. 밤에는 잠을 자야겠죠. 이렇게 누워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밤에는 집에 돌아와 휴식을 취한다는 뜻에서 밤야라 하였고요. 밤야가 들어간 한자어는 야간, 주야, 심야, 야심. 심야나 야심이나 다 깊은 밤을 의미한대요. 밤 11시에서 새벽 3시 정도 되겠죠. 근데 밤 늦게 전화하면 이 야심한 시각에 너는 왜 잠 안 자고 전화하니? 그러잖아요. 그럴 때 쓰는 단어이고요. 낮과 밤은 서로 반대자입니다. 낮에는 해가 뜨고 밤에는 해가 뜨지 않아서 그래요. 주야 반대자 기억해 두세요. 오. 자, 창밖에 달이 보이죠? 창 밖에 달이 창에 비춰든다. 창문을 엿보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창이 뭘로 바뀌었어요? 해로 바뀐 거죠. 그래서 밝을명이 된 거죠. 자, 달빛이 둥글게 뚫어놓은 창문을 엿보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고요. 창이 해로 바뀌어서 해와 달이 합친 모양으로 변했습니다. 아하. 자, 밝을명이 들어간 한자어는 광명, 명일, 명월, 해명, 명석, 명백, 명명백백 그렇습니다. 명석하다 그러면 밝게 밝힌다, 밝다, 사리에 박다, 명리하다, 똑똑하다라는 뜻이고요. 풀에 밝을명, 밝게 해명한다. 아주 자세하게 사실 고지고대로 밝힌다라는 것이 해명입니다. 명명백백은 밝힌다라는 뜻이고요. 밝을명 반대는 어두람입니다. 밤에 별이 빛나고 있지요. 별이 아주 옛날 자는 별이 이렇게 생겼어요. 3개. 셋이면 많다고 그랬는데 별 중에서 3개만 나타내서 별성이라고 했어요. 근데 원래 셋이라는 숫자에는 많다라는 뜻이 있대요. 그런데 이 반짝반짝 빛나다의 뜻으로 사용해버렸어요. 이것이. 그러니까 나중에 별성을 새로 만든 거예요. 이게 원래 별성이었대요. 근데 반짝반짝 빛나다 수정할 때 반짝반짝 빛나다의 뜻으로 사용하게 되니까 별성을 나중에 또 만든 거예요. 별성이 들어간 한자어는요. 성좌, 별자리죠. 자리좌자, 금성, 수성, 해성, 명왕성, 토성 다 이 별을 나타내는 거고요. 북두칠성, 이게 말두자인데 이게는 원래 국자 모양 그렇게 쌀을 되는 기구를 따서 만든 겁니다. 횃불이 보이죠? 빛광자인데요.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보고 빛광이라 했어요. 여기서 횃불을 들고 있는 사람은 노예였어요. 전쟁터에서 강제로 끌고 온 사람을 노예로 삼아가지고 횃불을 들게 하고 주인은 일을 한 거죠. 밤에도요.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보고 빛광이라 했고요. 빛광이 들어간 한자어는 일광, 골광, 광명이 있습니다. 아침입니다.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죠. 풀도 보이죠? 자, 왼쪽에는 풀밭이 있고 오른쪽에는 달이 있어서 해가 막 떠오르려고 하고 달이 아직 사라지지 않은 것을 새벽이라고 했어요. 가끔씩 보면 아침에 달이 보이는 경우 있죠? 해는 떠오르려고 하고 달은 아직 보이고 있고 그것을 새벽이라고 했답니다. 아하. 아침조가 들어간 한자어는요. 조석, 아침과 저녁.
조식, 아침밥, 조찬 모임 그런 것은요, 아침에 밥을 먹으면서 어떤 모임을 갖는 것을 조찬 모임이라 그래요. 조회, 아침에 회의하는 거, 조삼모사, 아까 설명했었죠? 아침 조하고 점을 모는 서로 반대자입니다. 오늘 해와 달에 관한 한자는요, 해일, 아침단, 저물혼, 혼인할 혼, 달월, 저녁석, 저물모, 이름명, 밤야, 박외, 밝을명, 별성, 빛광, 아침조를 공부했습니다. 오늘 배운 해일이 들어간 한자는요, 일찍조, 열흘순, 가물한, 창성할창, 하늘호, 예석이 있고요. 다 해하고 관계 있죠. 해가 날마다 너무 많이 뜨면 가물죠. 비가 안 오고 해만 계속 뜨는 날이 있으면 맑기만 하면 가물어지죠. 열흘순, 초순, 중순, 하순, 1일부터 10일까지가 초순, 그리고 11일부터 20일까지가 중순, 21일부터 말일까지가 하순. 그렇게 할 때 열흘씩 세는 것을 열흘순이라고 합니다. 아하. 자, 해일이 들어간 한자어는요. 바꿀역, 비칠령, 어두울매, 밝을소, 어제작이 있고요. 바꿀역은 시울이도 돼요. 난이도, 편의 할 때, 편의 시설할 때 시울이 자고요. 비칠령은 영화 찍는다 할 때, 어두울매, 혼매, 애매하다, 밝을소, 소명, 어제작, 작년 할 때 쓰는 자고요. 오. 때시, 새벽시, 늦을만, 지혜지 할 때 해일이 들어갑니다. 달월이 들어간 한자어는요. 있을유, 법붕, 밝을랑, 명랑하다 할 때 초하루삭, 상망, 초하루와 보름 합쳐서 상망이란 말을 쓰고요. 이 발할망도 되지만 보름망도 돼요. 그래서 희망, 소망할 때는 발할망이고요. 보름달이 뜰 때는 보름망 그렇습니다. 기약할 기 할 때도 달월이 들어가지요. 자, 이 시간에는 해와 달에 관한 주제로 공부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야기 한자 15번째 사계절과 관련된 한자를 공부하겠습니다. 자, 한자는 사물의 모습을 본떠 만든 상형자이기 때문에 머릿속 이미지로 그려가면 쉽고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자, 이야기 한자 교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